네. 항상성 할게요. 그 생명 노트에 이제 적고 시작하면 됩니다. 생노 항상성. 항상성은 일단 중축 시상하고 간뇌 시상합 뇌하수체 아닙니다. 막 가끔 뇌하수체로 낚시하는데 걸리면 안 돼요. 간뇌 시상하부고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하죠. 그래서 신경은 우리가 저번에 했는데 호르몬은 무슨 계? 수환계 내분비계에 수분계를 통해 속하고 내분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안에서 별도의 분비관이 없어 혈액으로 분비하죠. 그래서 얘는 내분비샘에서 분비한다고 표현하죠. 그럼 내분비샘에는 뭐가 있어요? 호르몬이 나오는 곳, 이 내분비샘이에요. 뇌가 뭐 뇌하수체나 등등이 있는 겁니다. 뇌하수체, 뭐 이자, 또 어디지? 부신 뭐 등등이 이게 호르몬 나오는 곳이 내분비샘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르몬은 느리죠? 느린 대신에 지속적이죠. 그리고 작용 범위가 넓다. 플러스 표적 기관이나 세포가 있다. 표적 기관이라자. 혈액을 통해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표적 기관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한다. 맞죠? 혈액이니까 순환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호르몬 나오는 거 몇 개 체크해야죠. 갑부 해야죠. 갑부. 고생 중이요. 근데 다 안 할 거고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몇 개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내신 때 외운 거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오 빠진다. 밑에다 그릴까? 자, 사람 여기에 뇌하수체 있죠. 이렇게 물음표 있고 여기 뇌하수체 전엽 후엽 있죠. 오마이갓, 여기 왼쪽 공간 너무 조금 남겼다. 전엽과 후엽이 전엽부터 할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갑부 정도? 부도 필요 없나? 아니야, 부까진 필요할 것 같아. 우리 진짜 그 뭐죠? 먹었다고. 갑부랑 후엽에 A 정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거 영어로 더 많이 쓰죠. 이게 TSH죠. 오 마이 갓. 호르몬 정도 있고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후엽에서 ADH 나오죠. 이게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그 정의도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좀 맞기 말고 어디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막 방광이냐 물어봐요. 그럼 또 낚이지 마세요. 콩팥이랑 방광 다릅니다. 이 정도 외우면 돼. 제 끝. 이제 집에 가면 돼. 자, 그러면 TSH가 갑상샘을 때렸죠. 갑상샘 목쯤에 있죠. 그럼 여기에 갑상샘 있고
파라토르몬까지 필요 없으니까 티록신만 하자. 갑상샘에서 티록신 나온다. 상승도 위안이라. 갑상샘, 부갑상샘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만 알면 돼요. 와우. 너무 좋죠. 얼마나 줄어든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부신에서, 부신은 약간 콩팥 위에, 에어팟 위에 있는데 요즘 이상한 거 있어. 이렇게 있고, 파라토르몬이. 그게 칼티파는 저기 위쪽에 있죠. 여기에 부신이 있고, 부신은 겉질 속질이 있습니다. 겉질 속질 하나씩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겉질에서 무당해져. 당질 코르티코이드만. 이것도 잘 안 나와요 사실. 속질에서 이건 중요하죠. 에피 나오고, 아 코르키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간. 간에서는, 아니 간에 작용하는 거지. 이자. 잠깐만. 갑자기 생각난다. 박사는 샘을 V로 써가지고. 이자 랑게르 한스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알파 세포랑 베타 세포 있죠. 인베, 베타가 인슐린, 알파가 글루카곤. 얘네는 표적 기관이 어디죠? 간. 요 정도? 표적간. 표적 간.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나머지 필요 없어요. 거의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이제 하나씩 해야죠. 뭐부터 할까요? 체온? 섬차? 혈당량? 뭐부터 할까? 시간. 혈당량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혈당량부터. 1번 혈당량. 혈당량 나오면 제일 감사한 건데, 쉬워서. 수능에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항상. 하나에서 두 개, 하나 거의 하나예요. 그 그래프 쪽은 나오죠. 거의 그래프로 같이 나오죠. 요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 요즘엔 TRH, TSH 그 음성 피드백도 좀 나와서 음피부터 할 걸. 부정 피드. 야, 지은의 오. 미안하다. 이거 음성 피드백부터 할게. 그 호르몬 조절 원리가 두 가지 있죠. 기랑 되게. 음. 그냥 뭐였지? 첫 번째는 기량작용. 기량작용은 서로 같은 기관에 작용해서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애들. 교감 부교감 있었죠? 저번에. 또 인글. 요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있었는데. 안 해도 됩니다. 칼시토닌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음성 피드백. 뭔가 결과가 있으면 그게 이제 원인을 억제하는 거. 음성 피드백인데 그 경로. 이거 요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은근 헷갈려요. 이상 있는 거. 시작은 간뇌 시상하고, 거기서 직접 호르몬이 분비되죠. 무슨 호르몬? T, RH. 그럼 얘가 뭘 때리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그럼 이 갑상샘에서 T록신이 나오고, 이 T록신이
둘을 억제하는 시스템이죠. 이거 순서 중요해요. R, S 알파벳 순서. 그다음에 뭐 레디 셋 이렇게 외워요. TRH, TSH, 티록신 순이다. 그래서 문제가 대부분 이런 거죠. 요즘에 여기에 이상이 생겼어. 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이거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죠. 티록신이 얼마나? 정리 한번 해볼까? 이거 문제 많이 나와서 정리 한번 때려볼까? 예를 들어 표를 좀 만들자. 만약에 3등분 해야 되는데 망했다. 시상하부가 이상이 있대요. 시상하부가 고장났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TRH가 미친듯이 많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만약에 얘가 고장나서 많이 만든다 칠게요. 얘가 많이 만들면 얘도 당연히 많아지고 많아집니다. 네. 원래는 얘가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도 안 됐죠. 계속 나오는 거. 만약에 시상하부가 이상해진 게 아예 제거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오는 쪽으로 갔다 그러면 다 안 나와. 이게 특징이에요. 시상하부 이상은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뇌전 이상. 뇌하체 전엽이 이상해져서 TSH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갖다 칠게요. 그럼 티록신은 티록신 많이 나오고 TRH는 억제시켜버리죠. 왜? 티록신이 얘를 자꾸 억제시키니까. 반대로 TSH가 적게 나오는 쪽으로 갖다 칠게요. 이상해졌어. 그럼 티록신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얘만 난리 나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얘 밑으로 TRH 다 있고 얘가 고장나면 얘 밑으로는 똑같아야 돼. 얘만 달라야 돼. 이게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갑상샘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티록신이 혼자 많이 나와. 그러면 둘 다 억제되죠. 반대로 얘가 안 나오면 얘네 둘만 난리 나죠. 그럼 결론은 이거네. 그죠? 이 6경우 중에 이제 나오는 거죠. 됐죠? 공통점이 있을까? 케이스를 일단 두 개로 나눠야겠는데. 첫 번째 케이스, 티록신이 플러스면 일단 얘네들도 플러스가 되는 이상이야. 다. 그죠? 티록신이 마이너스면 다 억제하는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억제 이상. 그 다음에 얘네가 셋 다 이상하면, 셋 다 공통점이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이제 두 개 한 개가 문제인데, 그쵸? 티록신이랑 얘가 같으면 얘가 이상한 거다. 티록신이랑 얘가 다르면 얘만 이상한 거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그 뭐야 저 체온이랑도 연관됩니다. 자, 그러면 혈당량부터 합시다. 어디다 적지? 위에?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다. 자, 항상성의 첫 번째 혈당량 관리. 자, 그거부터 할까? 혈당량 높이는 애가 3개 있어요. 글카랑 에피, 에피랑 당대, 그쵸? 당질. 당질 코르티코이드. 근데 수능 기준으로는 얘는 잘 안 나오. 낮추는 경우는 인슐린 하나. 그러면 높이는 거부터 해볼까? 얘네가 일단 시작은 어디? 항상 간내 시상하부에서 출발이에요. 호르몬은 다 얘가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낮을 경우부터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운동 이런 걸로 하자. 운동을 했어. 굶었어. 운동했어. 그러면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에피네프린 나오는 경로는 부신 속지를 때려야 되죠. 여기서 결국 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부신 속질까지 갈 때 뭘 통해서 가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때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이 있나요? 없죠. 그럼 무슨 호르몬? 아니 무슨 신경이 나오는 거죠. 무슨 신경? 교감 신경. 혈당량 높여야 되니까 교감 신경. 그래서 호르몬이 없는 경로는 신경이 채웁니다. 또 왜? 이자 알파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알파 자극 호르몬이 있나요? 없죠. 이것도 교감이죠. 그럼 에피네프린이랑 글루카곤이 결국 뭐예요? 혈당 어떻게 높이죠? 간에서 뭘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키죠. 이거 동화 2화. 2화. 이렇게 해서 혈당량을 높인다. 반대로 밥 먹었어요. 식사.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되죠? 인슐린이 나와야 되니까 이자 베타로 갑니다. 이자 베타로 가는 경로는 뭐가 하죠? 부교감이겠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 부교감. 이자 자극 호르몬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도 똑같아.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이거 동화죠. 두 번째가 좀 중요하죠. 많이 출제되니까. 그죠?
아니 결국 혈당을 줄이는 거잖아요. 혈액에 있는 당만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포로 넣어버려서 세포호흡 시켜버렸고 태워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 1번 간에 가서 저장해. 2번 다 써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세포로 보내서 세포 내부로 포도당 흡수 촉진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세포호흡 시켜갖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혈당량이다. 됐죠? 두 번째 체온. 체온이죠. 체온은 일단 간단하게 추울 때 열 발생량을 높임, 열 발산량을 낮춤. 더울 때는 반대.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낮추고 열 발산량을 높인다. 그럼 열 발생량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하자. 이것도 시작하자. 출발 어디? 그쵸. 다 여기서 시작하자. 항상성은. 자, 추워. 그럼 열 발생을 높이는 경우는 열 발생을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에피네프린 혹은 티록신이 나오면 되죠. 얘도 똑같아요. 티록신, 에피네프린 나오면 열 발생이 높아져요. 티록신 아직 안 했구나. 아까 그거 그 TSH 경로, 음성 피드백 경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죠? 이거 어디서가? 저 뇌전. 뇌하체 전엽까지는 뭘로 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내요? 그렇지. 얘는 호르몬이에요. TRH를 통해서 보내고. 그럼 여기서 아까 그 경로 있죠? 갑상샘 있죠. 얘가 TSH 나오고 갑상샘 때려서 티록신 나와서 이제 여기 물질대사 촉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물질대사는 세포호흡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피네프린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에피는 어디서 나오죠? 부신 속지에서 나오죠. 그럼 부신 속지에 자극 호르몬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교감이 무슨 색이었지? 교감이 빨간색이네. 교감이 해줍니다. 그래서 부신 속질에서 뭐가 나온다?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열 발생량을 물질대사 촉진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막 무슨 털세움근 막 이런 거 있어요. 부르르 떨고 막 부르르 있어요? 있어. 그럼 열 발산을 줄이는 방법은? 그쵸? 피부 근처 혈관 축소.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미안. 이거 누가 하죠? 교감. 그렇죠. 그때 교감 부교감 비교할 때 교감이 줄이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소화혈관. 혈관 교감이 피부 근처 혈관을 축소시킨다. 그러면
열 발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더울 때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는 잘. 왜냐면 더울 때는 부교감이 나올까요? 체온은 부교감이 관여하지 않아요. 얘는 호르몬이랑 TRH나 교감신경을 줄입니다. 부교감이 하는 게 아니라 교감을 억제시켜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저 두 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교감이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체온은. 근데 그 내용이 수능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더운 거는 그냥 별로 출제가 잘 안 된다? 열 발생량이 어떻게 되냐 이 정도까지만 물어봐요. 그러면 각각 상황이 있어요. 좀 문제 상황이. 예를 들어 물 이런 걸로 표현할게. 저온 자극을 줬대. 그러면 체온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로 하겠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원래 있었다고 치면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체온 자극을 저온 자극을 주면 원래 체온이 있었어도 이게 요렇게 올려버립니다. 저온 자극을 줘버리면 만약에 찬물에 첨벙하면 찬물에 들어가면 그럼 얘도 결국은 열 발생량을 늘리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물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뚝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늘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처음에 온도 떨어지는 게 이게 뭐 체온을 낮추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상 하부 설정 온도를 건드려. 원래 체온하고 설정 온도가 같았는데 시상 하부 설정 온도를 이렇게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체온도 따라 낮아집니다. 이 점점점이 설정 온도입니다. 설정 온도는 리모컨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가야 돼요. 체온이. 설정 온도 낮추면 추워졌다 하고 열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정 온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경우 됐죠? 체온 끝. 마지막 샘투압. 삼투압은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요즘은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해요. 자, 삼투압은 그거 생각해야죠. ADH 경로. 자,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되죠? 감소. 그러면 ADH가 어떻게 되죠? ADH가 이제 약간 오줌 막기 호르몬, 그쵸? 어이구, 오줌 못 싸게 하는 호르몬으로 생각해야죠.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어, 싱거워졌지. 그러면 물을 오줌으로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러면 ADH가 조금 나오는 겁니다. 오줌 콸콸. 그러면 오줌 양이 늘어나고 오줌으로 가는 물이 많아졌으니까 오줌 삼투압이 감소. O3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땀 많이 흘리거나 소금 퍼먹었어. 소금물을 먹었어. 그래. 아니 땀을 퍼먹은 게 아니라요. 소금물을 먹었습니다. 그 막 갈증 나서 바닷물 퍼먹었어. 어쩔 수 없이. 누가 지났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혈삼이 올라가죠. 그러면 오줌 싸면 돼야 안 돼요? 오줌으로 물이 가면 아깝잖아. 혈액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나가야 돼. ADH가 많이 나오고요. 그럼 오줌량도 줄고 O3이 높아진다. 이 원리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가끔 표현 중에 이건 알아야 돼. 막 혈압이 높다? 혈압은 뭘로 생각하면 돼 여기서? 물. 혈압이 높다는 건 물이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뭐 있었나? 혈압이 높으면 물이 많다. 그래프 보는 법. 막 호르몬 X 맨날 주죠. 이게 ADH고. 이게 혈장 삼투압이라 칠게. 그럼 이거 요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혈삼이 증가하면 ADH는 혈삼이 증가하면 ADH 증가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외워야 돼. 아니야. 외우지 말랬어. 이건 절대 외우지 말랬어. 네? X축 먼저 보면 그렇죠. X축 먼저 그랬죠. 얘는 이거 먼저 보면 큰일 나요. ADH가 높아졌으니까 ADH 높으면 혈삼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혈삼이 낮아져요. 다시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얘는 항상 X축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게 늘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혈삼이 높아지면 그죠? 물이 소중하니까 오줌 막아야 되니까 ADH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끝. 다 했습니다. 그 밑에 문제 풀어보셔야죠. 이제.